다른 데는 괜찮은데 유난히 뱃살이 문제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톡 튀어나온 뱃살만 빠져도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데요. 그래서 뱃살이 나온 분들은 그걸 아는지 뱃살을 빼려고 굉장히 노력하시더라고요. 근데 뱃살을 뺀다고 하고 복근 운동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복근 운동은 뱃살을 절대 빼주지 않습니다. 복근 운동은 말 그대로 배에 있는 근육을 단련시켜서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지 뱃살을 빼주는 운동이 아니거든요. 우리 몸에서 지방이 빠지는 것은 특정 부위를 운동한다고 그 부위가 빠지는 게 아닙니다. 지방은 전체적으로 빠지고 어떤 부위가 먼저 빠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어떻게 하냐고요? 제 전공이 체육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거는 몸의 지방이 어떤 부위가 먼저 빠질지 모른다고 했죠? 그런데 뱃살은 다릅니다. 뱃살은 뱃살을 빼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뱃살이 많이 나와서 문제인 분들은 사실은 피하 지방보다 내장 지방이 문제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피하 지방은 어디가 먼저 빠질지 전혀 모르지만 내장 지방은 따로 뺄 수가 있습니다. 내장 지방은 피하 지방보다 훨씬 빠르게 뺄 수 있고요. 효과가 눈에 확실하게 바로 보이기 때문에 좀만 노력하시면 뱃살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장 지방을 가장 효과적으로 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뱃살 빼는 거를 실패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따라하시면 진짜 한 달 안에 뱃살이 쏙 빠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매주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정보와 꿀팁들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다이어트에 성공하시고 싶다면 제 채널 구독 눌러주세요. 먼저 내장 지방을 빼기 위해서는 내장 지방이 왜 생기는지 알아야 되는데요. 도대체 건강에도 안 좋고 보기에도 안 좋은 내장 지방은 왜 생길까요? 내장 지방이 생기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건 바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때문인데요. 뱃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랑 다르게 단순히 많이 먹는다고 찌는 게 아닙니다. 제가 뱃살 때문에 고민인 분들을 보면요, 어떤 분은 난 밥도 조금 먹고 간식 먹을 때도 아주 조금만 먹고, 남들은 이것저것 많이씩 먹는데 나는 진짜 조금씩만 먹는데 왜 살이 찌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인슐린 호르몬이 자주 분비돼서 뱃살이 찌는 겁니다. 아니면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나는 하루에 한두 끼밖에 안 먹는데 이상하게 뱃살이 찐다, 이런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이런 분들의 문제는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돼서 뱃살이 찌는 겁니다. 그럼 인슐린 호르몬은 왜 분비가 될까요? 그거는 당분과 탄수화물을 너무 자주 먹거나 많이 먹기 때문입니다. 단백질과 지방을 그만큼 먹으면 절대 뱃살이 나오지 않거든요. 인슐린 호르몬이 어떻게 분비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에릭 버그라는 미국의 내과 의사인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이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셔서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We know number one, insulin feeds the cell fuel. Then it helps you store sugar. So here's insulin, it comes in here, takes the sugar out, feeds the cell. Number two, it actually stores sugar mainly in the liver, but some in the muscle as well.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슐린 호르몬이 무조건 분비된다고 나쁜 건 아닙니다. 적정량의 인슐린 호르몬 분비는 세포에 연료를 공급해주고 적정량의 탄수화물을 간과 근육에 저장을 해줍니다. 이렇게 간과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탄수화물 덕분에 우리는 먹지 않는 시간에도 세포가 굶지 않고 계속해서 연료를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너무 많은 양의 탄수화물과 너무 자주 탄수화물과 당분을 먹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때는 적정량이 아니라 많은 양의 인슐린이 분비가 되게 되고요. 이렇게 인슐린 분비량이 급격하게 많아지면 몸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It converts excess sugar and carbohydrates into fat. Okay, so fat comes from the excess carbohydrates. So as soon as the blood sugars go too high, insulin converts it to fat in the liver. So it's dumping fat into the liver and dumping fat into the body, specifically in the belly area. This is the storage around the liver and starts spilling off into a belly, a fat belly. That's where it's coming from. 이것처럼 복부 지방이 쌓이는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급격하게 혈당을 올리는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을 너무 자주 아니면 너무 많이 먹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음식을 많이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혈당을 올리는 음식을 많이 먹는 거,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부 지방을 빼고 싶을 때는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음식을 드시면 안 됩니다.
혈당을 갑자기 올려버리는 음식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제일 급격하게 혈당을 올리는 음식은요, 과자, 음료수, 아이스크림, 초콜릿 젤리 같은 초가공식품입니다. 물론 믹스커피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먹는 순간 급격하게 혈당이 오르는데요. 이렇게 순식간에 혈당이 많이 오르면 인슐린도 순식간에 많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이게 진짜로 먹는 양에 비해서 인슐린 분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돼요. 좀 억울하지만 몸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탕이 들어간 음식을 먹었을 때 더 무서운 점은요, 급격한 혈당 때문에 더 급격한 인슐린 분비가 일어나고, 그러면 혈당이 원래 유지되는 것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이때 우리는 거짓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배고프니까 또 빠르게 뭘 먹어야 되겠죠? 그럼 대부분 분들이 또 설탕이 들어간 걸 드세요. 이렇게 계속 간식을 먹을 때마다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분비가 일어나고, 그게 또 거짓 배고픔을 만들고 다시 혈당이 올라가는 음식을 먹고 다시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고, 이게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뱃살이 계속해서 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과자랑 이런 거 절대 안 먹는데 이상하게 뱃살이 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또 보면 한국 사람이 되게 자주 먹는 빵, 떡, 면, 미숫가루 이런 거를 많이 드시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는데요. 빵은 밀을 가루로 만들어서 만들고, 떡은 쌀을 가루로 만들어서 만듭니다. 이렇게 곡물을 가루로 만들어서 만드는 식품도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초가공식품이나 곡물을 가루로 만드는 식품을 드시지 않는 게 뱃살을 빼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것만 안 드셔도 뱃살이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는 조금 더 빨리 빼고 싶다 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제가 2가지 방법을 더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겁니다. 단식을 하게 되면 먹지 않는 동안 인슐린 분비가 일어나지 않는데요. 이렇게 인슐린 분비가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우리 몸은 저장되어 있는 탄수화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특히 간에 저장되어 있는 탄수화물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간에 저장된 탄수화물을 비워주면 다음번에 탄수화물을 먹더라도 간에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뱃살이 덜 찌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창고에 물건이 가득 차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물건이 더 들어오게 되면 창고에 넣을 공간이 없으니까 창고 주변에 막 물건을 놓게 됩니다. 그게 뱃살이 찌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창고를 비워놨다 라고 하면 창고에 물건이 들어왔을 때 다시 창고에 차곡차곡 쌓으면 되니까 창고 주변에 물건을 널어 놓을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뱃살이 찌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하시면 더 빠르게 내장 지방을 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단식이 끝나고 첫 식사를 할 때, 이때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때 아까 말씀드린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간 식품, 당분이 많이 들어간 식품을 드시면 안 됩니다. 단식이 끝나고 첫 식사를 하면은 그 전보다 더욱더 혈당이 빠르게 오르기 때문에 첫 식사가 진짜 너무 중요합니다. 창고가 비어 있는데 갑자기 너무 많은 물건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창고 안에 차곡차곡 쌓지 못하고 대충 쌓게 되겠죠? 그러면은 또 창고 앞이 지저분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간헐적 단식을 한 다음에 너무 많은 당분과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이 끝나고 첫 식사를 하실 때는 너무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지 말아주세요. 만약에 탄수화물을 먹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먹는 순서를 식이섬유와 지방을 먼저, 그 다음 단백질, 그 다음 탄수화물 순서대로 드셔주세요. 그러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아서 탄수화물을 먹더라도 이전처럼 내장지방으로 바뀌는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자주 먹고 많이 먹는 국밥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국밥집에 가서 반찬과 국밥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나물류의 반찬이 있다면 나물류의 반찬을 드시고요. 나물류는 식이섬유와 지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는 국밥에 있는 고기를 드세요. 고기는 단백질과 지방이 들어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드시고, 마지막으로 밥과 깍두기 같은 김치를 드세요. 깍두기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지막에 드셔야 합니다. 아니면 사무실에서 바쁠 때 샌드위치나 햄버거 같은 거 시켜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럴 때는 드시기 전에 방탄커피나 삶은 계란 2개 정도를 드셔주세요. 방탄커피에는 좋은 지방이 포함되어 있고 삶은 계란에는 지방과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샌드위치나 햄버거를 그냥 먹었을 때보다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방지해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운동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복근 운동해도 뱃살 안 빠진다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몸의 전체적인 근육량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 몸이 저장할 수 있는 탄수화물 양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러면 뱃살이 훨씬 덜 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창고가 하나였는데 근육이 늘어나면 창고가 2개, 3개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양의 물건이 들어와도 창고가 많으니까 창고에 저장을 하고 창고 밖에 물건이 쌓이는 일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뱃살 빼겠다고 복근 운동만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몸의 근육을 만들 수 있는 근력 운동을 해주세요. 뱃살을 단기적으로 뺄 때는 유산소 운동이 효과적이고요. 중장기적으로 안 찌게 하는 데는 근력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유산소 운동은 지금 차 있는 창고를 비워주는 운동이고 근력 운동은 창고의 개수를 늘려주는 운동이라고 생각해주세요. 근데 내가 너무 바빠서 도저히 운동하는 시간을 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계단으로 걸어 다니세요. 하루에 10개 층 정도 걷는 거를 목표로 하시길 추천합니다. 매일매일 계단 10개 층만 걸어도 확연하게 달라진 뱃살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살을 뺀다고 갑자기 먹는 양을 확 줄이고 운동하는 시간을 확 늘리는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기를 저는 추천드리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단기간에는 효과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 효과의 지속 시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저도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10kg 뺐거든요. 그런데 6개월 만에 다시 14kg이 찌고 말았습니다. 호르몬을 정상화시키고 대사를 정상화시키는 다이어트를 하면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요요가 와서 14kg이 찐 다음에요, 대사와 호르몬을 정상화시키는 다이어트를 시도를 했고 성공을 해서 현재 4년 동안 아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막 쥐어짜내서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점점 더 뚱뚱해지고 이런 다이어트 하지 마시고요. 몸을 정상화시켜서 자연스럽게 체중이 감량되는 다이어트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4kg 감량한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에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요,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호르몬과 대사가 정상화되면 자연스럽게 체중 감량하고 자연스럽게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여러분의 체중 감량과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영상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